캐나다 주요 항공사들의 정시 운항률이 다시 하위권에 머물면서 본격적인 여름 여행 시즌을 앞두고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항공편 조사기관이 6월 셋째 주부터 한 달 동안 전 세계 항공사들의 정시 운항률을 평가했습니다. 그 결과 북미 항공사의 평균 정시 운항률은 68%인데 에어 캐나다는 53%에 그쳐 북미 9개 항공사 중 꼴찌를 기록했습니다. 웨스트젯은 에어 캐나다보단 점수가 높았지만 북미 평균보단 낮은 67%를 보이며 하위권에 머물렀습니다. 미국 주요 5개 항공사들의 정시 운항률은 68에서 80%에 달해 캐나다와 크게 달랐습니다. 전 에어 캐나다 임원이자 맥길 대학의 항공 전문가는 무리한 항공기 운항과 최소 시간의 유지 보수로 인해 승객들만 큰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승객뿐만 아니라 토론토 피어슨 국제공항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여름 세계 최악의 불명예를 하는 피어슨 공항은 이후 직원 만여 명을 충원하고 수화물 처리 시스템을 강화하며 적극 개선해 나갔고, 캐나다 항공운송보안국 역시 쇠관원과 국경경비 대원을 늘렸습니다. 그러나 공항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에어 캐나다의 정시 운항률이 최하위를 기록하면서 공항 평가도 표준 이하로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5월과 7월 말엔 에어 캐나다의 정시 운항률이 다소 높아지기는 했지만 앞서 캐나다데이 연휴에도 2천여 편이 연기되거나 취소된 바 있습니다. 이에 전문가는 에어 캐나다가 예기치 않은 상황에 대비한 여분 없이 너무 많은 항공기를 운항하고 있다고 지적했고, 또 다른 전문가는 기상 악화와 관제사 부족, 조종사의 초과 근무 거부 또한 정시 운항률을 낮추는 요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문제는 다가오는 8월 연휴인데 6월부터 관련 수치를 추적해온 한 전문가가 여러 면에서 개선 상황이 보이지 않는다고 전해 벌써부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에어 캐나다와 피어슨 국제공항 측은 이렇다 할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북미에선 알래스카 항공이 정시 운항률 80%로 1위, 이어 델타 항공과 아메리칸 에어라인스 순이며 평균 정시 운항률이 80%에 달하는 아시아에선 일본의 아나가 1위, 대한항공은 77%로 10개 항공사 중 8위에 그쳤습니다. 제48회 토론토 국제영화제 주요 부문에 한국 영화 3편이 나란히 공식 초청됐습니다. 엄태화 감독의 콘크리트 유토피아와 류승환 감독의 밀수, 허진호 감독의 보통의 가족입니다. 이병헌과 박서준, 박보영이 주연한 재난영화 콘크리트 유토피아는 대지진으로 폐허가 된 서울에서 유일하게 남은 아파트에 생존자들이 모여들며 시작되는 이야기를 그렸습니다. 관객들이 가장 기대하는 섹션 갈라 프리젠테이션 부문에 초대됐습니다. 세계 유명 감독이나 배우들의 신작을 소개하는 스페셜 섹션에도 2편이 초청됐습니다. 류승환 감독이 만들고 김혜수와 염정아, 조인성, 박정민 등이 출연한 영화 밀수는 바다에 던져진 생필품을 건지며 생계를 이어가던 해녀들 앞에 일생일대의 큰 판이 벌어지면서 휘말리는 해양 범죄 활극입니다. 류 감독의 특기인 액션을 독창적인 위트와 함께 사용해 관객들을 황홀감에 빠뜨린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토론토 영화제를 통해 전 세계 최초로 상영되는 보통의 가족은 서로 다른 신념의 두 형제 부부가 우연히 끔찍한 비밀을 마주하게 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 영화로 설경구와 장동건, 김희애, 수연이 주연했습니다. 정상적인 가족의 삶이 무너져 내리는 이야기에 무게감과 우아함을 더했다고 영화제 측은 전했습니다. 칸과 베를린, 베니스 영화제와 함께 세계 4대 국제영화제로 꼽히는 토론토 국제영화제는 오는 9월 7일부터 17일까지 진행되며 자세한 상영 일자는 다음 달에 발표됩니다. 얼티비 뉴스 손희정입니다. 한카 시니어 협회가 개최한 여름 대축제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오전 11시 지 로스로드 공원에서 열린 행사에는 한인 어르신과 단체장, 정치인, 공연팀 등 모두 6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협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임원진과 동포사회의 많은 격려와 후원에 감사를 전한 이우은 회장은
이어 정창원 피커링 도요타 대표와 김문재 갤러리아 슈퍼마켓 사장, 양요셉 목사에게 감사장을 수여했습니다. 김두칸 주 토론토 총영사는 한카 시니어 오행시를 전하며 협회를 격려해 큰 박수를 받았습니다. 점심 식사 후 이어진 공연 시간에는 난타와 고전 무용, 청소년 태권도 시범, 하모니카 연주, 하와이안 훌라, 라인 댄스, 스포츠 댄스가 이어졌습니다. 또 전국 노래자랑 시간엔 10명이 노래 솜씨를 뽐냈고 다 함께 춤을 추며 아쉬운 마지막을 장식했습니다. 협회는 특히 라플 티켓 판매금 $2,040 전액을 모국의 수재 의연금으로 기부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참석자들은 행운권과 경품권 추첨을 통해 전기밥솥과 에어프라이어 등 상품을 받았고 모든 참석자들에게 건강식품도 제공됐습니다. 여름 대축제를 성공리에 마친 협회는 단품 관광과 단체 모국 방문, 송년 대잔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온타리오주 스카보로 3호선 RT 열차가 어제 오후 7시쯤 엘스미어 로드 근처에서 다른 객차와 분리되며 탈선하는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열차가 심하게 흔들리면서 곳곳에 부딪힌 승객 5명이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으며 떨어진 다른 칸에 타고 있던 나머지 승객 40여 명은 멈춰선 열차에서 내려 선로를 따라 엘스미어역까지 걸어가야 했습니다. 승객들에게 사과하고 전문가를 투입해 탈선 원인을 조사할 계획인 토론토 대중교통위원회 TTC는 사고 열차가 오는 11월 23일 폐기될 예정이었던 수명 10년이 넘는 오래된 것이라며 정확한 사고 원인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케네디역에서 맥환역 구간은 셔틀버스를 운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고와 관련해 승객 옹호 단체들은 자칫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상상할 수 없는 사고가 발생했다며 철저한 조사와 함께 차량 유지와 안전 관리에 대한 당국의 구체적인 대답을 촉구했습니다. 온타리오주에서 또 총격 사건이 발생해 2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어제 저녁 7시 20분 에토비코 키플링 애비뉴 인근 더 퀸스웨이에 있는 아파트 안에서 총상을 입은 24세의 남성이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고 유닛 안에서 범행에 사용된 총기를 압수한 뒤 피해자가 총격범의 표적이었다고 밝힌 토론토 경찰은 범행 후 달아난 용의자 2명을 추적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사망자가 이 아파트에 거주했는지 아직 공개되지 않은 가운데 이어 밤 10시 20분엔 브램튼 아르지엘리아 크레센트와 파리티 로드에서 남성이 총에 맞고 그 자리에서 숨지는 사건이 발생해 필저 경찰이 수사하고 있습니다. 온타리오주 고드리치 공립학교로 차량 한 대가 돌진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사고 차량은 어제 새벽 5시 50분경 이 초등학교의 동쪽 벽을 뚫고 도서관을 지나 또 다른 교실 벽면을 들이받은 뒤에서야 멈춰섰으며 이 사고로 도서관과 교실의 벽과 내부가 크게 파손된 가운데 사고 차량을 몰고 돌진한 미들섹스 출신의 17세 운전자는 다행히 경상에 그쳤고 당시 학교가 비어있어 추가 피해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차량에 결함이 없었는지 운전 결함에 의한 단순 사고인지 아니면 운전자가 고의로 돌진했는지 등 정확한 사고 경위에 대해 조사할 계획입니다. 학교 측은 건물 한 곳만 파손됐다며 계획된 여름방학 수업은 계속 진행될 예정이고 또 개학 이전까지 모든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셰퍼스 드럭마트가 새로운 유형의 클리닉을 온타리주 벌링턴과 미시사가에 새로 오픈합니다. 지난 1월 온주 정부가 약사에게 부여한 권한을 활용한 약국 진료 클리닉으로 접수 데스크와 대기실, 치료실 등으로 운영되며 올해 말 조지타운에 4번째 클리닉을 열고 향후 셰퍼스 전 지점으로 확장해 나갈 계획입니다. 온주의 의료 시스템 과부하를 완화시키기 위해 온주 정부가 구순포진과 결막염, 요로감염, 치질 등 13가지의 경미한 질병에 대한 약사들의 진단과 처방을 허용한 데 이어 권한 확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일부에서 환자의 비용 부담이 커질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셰퍼스 측은 지금껏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서비스에 대해선 추가 비용이 청구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